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CO에 대해서, 어음 CO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 하면 어음은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수표법에 대해서는요, 어음과 다른 제도 몇 개만 살펴보면 수표는 끝나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어, 어음 수표에 관한 조문은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살펴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CO 가래, CO. CO 70조에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돼요. 인수, 어,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이미 인수한 자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3년이에요, 3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돼요. 그런데 소지인이, 그죠?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 작성시킨 거절 증서의 날짜 또는 무비용상한청어 적혀있을 때는 만기일의 날부터 있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된다. 뭐라고요?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 증서의 날짜 또는 무비용상한문과 적혀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완성돼요. 인수인에 대한 만기부터 때 3년간이죠. 그런데 배서인이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 증서의 날짜 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배서인이 있죠.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과 또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의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A. 지급인이 또 어떻게 해요? 인수인이 됐다. 그래서 인수인. A가 인수인이라고 합시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우리가 소지인입니다. 소지인. 소지인이 인수한 A에게 청구하는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하면 소멸시효 완성돼요. 근데 소지인이 누구에게? 배서인과 발행인 있잖아. 배서인과 발행인. 여자나 유자에게 행사하는 거. 이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상환 청구나 담보 측에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환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상환 청구할 때 요거는 몇 년이라고요? 1년이다. 그죠? 1년이다. 근데 만약에 요 배서인이 누구에게? 소지인에게 상환 청구를 해줬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배서인이 다시 또 다른 배서인이나 또 누구에게요? 이렇게 발행인이 청구하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재상환 청구죠. 요거는 6개월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시겠죠? 인수인의 돈 달라는 3년, 상환 청구할 때는 처음 소진이 할 때는 1년. 그걸 상환 청구에 응해주고 난 배서인이 또 다시 재상환 청구할 때는 몇 개월? 6개월. 이해되죠? 예, 70조는 그렇게 여러분이 어, 기억하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2번 보면 2번 문제. 환음의 인수인과 약소음 발행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해준 소멸시효 맞습니다. 환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5번 문제 풀어보면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 수인이 전자에 대한 재상환 청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그자가 제소된 날부터 몇 개월간? 6개월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상환 청구 1년, 소지인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재상환 청구는 6개월. 처음에 인수인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3년.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시효 중단은 뭐 중단 사유 생긴 자에게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휴일과 기간 뭐 거의 안 나오고요. 기간의 초일 불산입이다. 법정 기간 또는 약정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음법에서 초일은 불산입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편에 가보면 약소음이 나오거든요. 약소음은 한음과 차이점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PPT 할 때 기본서 할 때 다 배웠잖아요. 일단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국어로 표시한다 뭐 등등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음의 요건은 다 똑같죠. 조건 없이 만기, 지급지, 지급받을 자 다 나오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급인이 없다. 그죠? 뭐 그 정도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인이 없다. 환음과 다르게 지급인이 없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오는 문제들은요. 환음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있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판례 기출한 문제 풀어볼까요? 어, 2번 문제. 약소금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갑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해서 발행하였던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형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인을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 책임이 없다. 그, 발행인欄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 기재했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약속은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없다는 판례였죠. 이거 앞쪽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다 나왔던 거니까. 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음 요건의 흠도 거의 똑같아요. 어음 요건의 흠도 똑같으니까 크게 볼 것은 없습니다. 자, 환음에 관한 규정 준용, 배서, 만기, 지급, 참가지급, 등본, 변조 다 그대로 준용하고 있죠. 환음 배웠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알면은.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우리가 환음이 약속음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별도로 끄집어 내놨습니다만은 3번 한번 볼까요? 조문기출 3번. 약소금의 소진이 상환청구 보존을 위한 지급 제시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 보증인의 어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어음 채무자 합동 책임을 준용하는 거잖아요. 약소음 소진이 상환청구 보존을 위한 지급 제시기간 내에 발행인에게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인을 위한 어음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도 어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합동 책임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약소금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약소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죠? 약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만기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판례 기출에서 3번 한번 볼게요.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소금을 발행했을 때,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소금을 발행했을 때 이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발행의 원인 관계에 비춰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것도 환음할 때 다 본 겁니다. 백지 어음할 때 시효기는 백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죠. 알겠죠? 백지 보충권의 소멸 기간은 3년입니다. 뭐 새로운 것 같지만 환음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마지막 11번 한번 가보시면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한 약속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인은 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해서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 양도에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해서 원인 채무의 보증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음법적으로 배서한 자는요, 원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별도로 원인 채무까지 책임지겠다고 보증했을 때만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11번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은 약속어음은요. 환음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문상 가보시면요. 이런 게 나와요. 79조에 가보면 이득상환청권 나오잖아요. 요 이득상환청권은 환음, 약속음, 수표법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근데 약속음에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기본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쪽으로 당겼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득상환청권 우리 한번 앞쪽에 배서양도 기타 등등 있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우리 권리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게 있죠. 어음상 발생하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음법상 발생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어음상 발생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뭐예요? 어음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어음금 청구권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음상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어음법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득 상환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이건 어음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법으로 이득 상환 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정 채권이에요. 법정 채권. 법정 권리예요. 법정 권리. 채권이보다도. 우리 민법에 가면은 법정 채권 있잖아요. 계약은 아니고 뭡니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법에 규정된 요건만 맞으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득상환 청구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일정한 원인 관계 소멸, 그죠? 원인 없이 취득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는 이득상환 청구권은요. 뭘로 보냐면 성격을 지명채권으로 봅니다. 지명채권으로. 지명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있죠. 양도할 때는 민법상 양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배서양도 안 됩니다. 배서양도 안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어때요? 민법상 소멸시효 된다. 뭐 그 정도 기본적 틀을 알아두시고 이득상환청은 환음 또는 약속음에서 생긴 뭐라고 그랬어요? 환음 또는 약속음에서 생긴 권리가 두 가지입니다. 절차의 흠결로 인해서 소멸한 때나 절차의 흠결로 소멸한 때나 하나. 두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죠? 소멸됐다, 그죠? 완성됐을 때라도 소지는 원래 절차 흠결로 소멸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지급해야 될 자, 의무자 있잖아요. 주체문제인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있죠? 여자들입니다.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에 대해서 이들이 이게 소멸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은 이익 한도 내에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상환 청구는 어음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죠. 청구하는 것인데 일단 어음상에 나오는 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환어음과 약속음에서 어음상 생기는 권리가 소멸되어 버리고 나서 소멸됨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어음법적으로 이득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이득상환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상 권리는 아니죠. 그죠? 어음법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어음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채권으로 보는 거죠. 양도도 지명채권 양도로 배서할 수 없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요건으로는 절차의 흠결로 소멸되거나
소멸시효 완성한 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득상환청구 요건은 두 가지다. 알겠죠? 두 가지. 그럴 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조문으로 이 정도 보면 충분하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는 한번 풀어본다면, 2번 문제, 조문 문제 많이 나왔던 거죠? 이득상환청구는 엄상 권리가 상환청구권 보존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할 때 발생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상환할 이득이라는 것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에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득은 현실적으로 얻게 된 이득을 말하고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뭔가 얻어야 돼요. 알겠죠? 얻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6번 가보시면 이득상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아니에요. 지명채권을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6번.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 알아둬야 할 것은 그 2번의 지분 가보 판례기출 2번 가보세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해서 각 권리가 소멸돼야 된다. 알겠죠? 소멸돼야 된다.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5번 한번 가볼까요? 5번. 판례기출 5번. 원인 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됐죠. 어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데 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해서 이득상환청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원인관계 채무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다. 뭐,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에. 8번. 어음법 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 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어음상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음 수수의 원인 관계 등 실질 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판례편을 여러분이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어음법은요, 또 공부를 해보면 쉬운 게 뭐냐면 어음 판례가 변하는 게 없어 거의. 또 새로 나온 판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기존에 있던 판례가 그대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틀린지 그죠? 판례 문구와 다른 점이 아니지만 찾아내면 돼 사실은.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음에서 이득 상환 청구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약속음에 대한 내용 함으로써 해서 환어음 약속음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했지만 벌써 우리가 환어음과 약속음의 조문을 한번 제대로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엔 수표와 관련해서는 그 한 타임으로 그죠? 한 번으로 예,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우리 보험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